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사교육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란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절대 너 자신을 믿지 마.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진짜 그런 직업이 있어요. 있죠? 네. 있죠? 있죠. 있어요? 아니 진짜로 대치동에는 그런 식의 센터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있습니다. 아, 공개적으로 그런 운영하는? 진짜 네, 코디네이터라고 센터들이 되게 부르시는 분들이 아니 마침 저희 집사람이 사실 학교 선생님이세요. 고3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입시 쪽에서는 정말 베테랑, 정말 꿰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딸이 고1이니까 한번 사교육 쪽에 있는 지금 그 코디네이터 그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대치동에 상담을 갔어요. 1년 코스로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수시로 들어가려면 생기부를 다 만들어주는데 비용이 얼마냐면 연 2천. 와, 내가 그렇게만 짜주는데 다 생활기록부를 모두 이제 관리해주는 학교 생활이면 이걸 다 관리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생활을 관리해줘야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코디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아니 그리고 또 그게 또 결과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연희천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우리 대한민국 그 교육 현실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끼리 불안해해요. 맞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봤어요. 뭐라고 했더니 이번에 이제 한 학부모가 서울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분이 그 단톡방에 이렇게 쓴 거야. 코디 없으면 서울대 못 갔을 것 같아. 이러면 그 밑에 있는 엄마들은 아 이거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담으로 가는 거예요, 코스가.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건 그 친구가 노력했기 때문에 간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하니까 이거는 그 친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 코디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렇게 포장되면서 이게 가버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카톡을 올리신 분들, 단톡방에 올리신 분들이 그 학원의 실장님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대치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네. 자녀분들이 대학을 되게 잘 간 학부모님들은 학원에서 섭외를 해서 데스크에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 실장님이 또 되세요, 실제로. 진짜? 그래서 우리 학원에 출강하는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내가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갔다라는 걸 커리큘럼을 짜주시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야, 학부형들 입장에서 선생님들만보다 이 겪었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기는 정말 시장이 정말 희한한 게 대치동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고등부는 아니고 초등부 혹은 더 밑에 학년 얘기인데 학부모님들이 학원 가는 데마다 의상을 바꿔 입고 가야 돼요. 모피를 입고 가는 학원이 있고 패딩을 입고 가는 학원이 따로 있어요. 이제 학원들마다 아예 딱 상담을 하면서 학생의 실력에는 이걸 가지고 학원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서 뭐 이것저것 재력이 되는지 이것저것 보고 받아주는 학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학원들 갈 때는 모피를 입고 가야 되고 오 마이 갓. 또 이제 뭐 그냥 소위 얘기하는 그냥 일타 강사들이 대형 강의 하는 데는 그냥 패딩 입고 펜 들고 가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말들도 우리 나올 아내가 정도로. 패딩 입고 왔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모피 입고 가. 아니 그게 뭐 저희 얘기는 아니고 더 밑에 학년 얘기긴 한데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 한 5명 모일 수 있나요? 아, 또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게? 듣다 보니까 그쪽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 얘기 저 뉴스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강남에서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태북, 태남, 태남. 그게 네. 무슨 말이에요? 테헤란 룰을 기준으로 태북과 태남이 있어요. 나 기사에서 봤다니까? 태가 이제 뭐야? 테헤란 룰. 테헤란로. 거기를 기준으로 태북. 그러니까 뭐 삼성동, 고정정, 청담동. 그러니까 그 밑으로 있는 태남이 이제 저희가 있는 대치동. 대치동, 도곡동. 근데 태북 쪽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일반화시키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학원에 보내더라도 맞아요. 여유로워요, 성적이 되게. 안 나와도 네, 맞아요. 괜찮아요. 뭐 태양 못 가면 어때? 뭐 딴 거 하면 되죠. 이런 마인드세요. 근데 이제 태남 쪽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헬리콥터 부모님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고 입시 코디 찾으시고. 왜 달라질까? 그게 이제 청담, 압구정 이쪽 부분에 워낙 이제 여유로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애들도 상당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성적이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애들이. 그냥 성적이 조금 덜 나오면 맞아요. 그냥 뭐 괜찮아요. 진짜로 다른 정말 기회가 그렇습니다, 있죠.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남쪽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안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죠. 왜냐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거죠. 물론 뭐 다 보편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거기 주말에 이제 특히 거기 음마사거리 가보면 와 주말 저녁쯤에는 거기 아유, 깜짝 놀랐어요. 장난 아니죠. 그 학생들 인파와 차들이 그 사거리를 꽉 채우고 있는데 심지어 경찰분들 그 교통 정리를 네, 해주고 네, 계시고 해줘야 됩니다. 네. 안 그럼 마비가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풍경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때 저는 아이들, 학생들의 얼굴을 좀 많이 봐요. 근데 그 학생들의 얼굴이 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그 나이 또래는 그 친구들하고 그냥 까르르 웃어대면서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얼굴인데 그 밤 9시, 10시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들? 생기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뭔가 좀 화려하지만 굉장히 어두운 그런 이질적인 면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가슴 좀 저는 아프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음마사거리 쪽에 딱 갔을 때 편의점에 딱 가보면 압니다. 맞아. 편의점에 딱 가보면 압니다. 그러면 한 12살, 13살 정도쯤 되는 애들이 무거운 가방 캐리어 이렇게 끌고 안 있습니다. 가방 안 메요. 캐리어. 캐리어 끌고 메면은 키가 못 든다고 해요. 네. 캐리어를 끌고 다녀요. 캐리어 끌고 뭘 하고 있냐면 그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불닭볶음면. 애가 네. 네. 혼자서 그렇게. 하고 그 있는 모습 거지. 보면 정말 가슴 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 가방 이쁘다 뭐 이 안에 뭐 있니? 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하죠. 일반 화학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어머나. 저분이 초등학생이 화학을 벌써 네, 해요? 일반 화학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구나. 진짜 안 좋은 그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학원과 학원이 있으면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터디 학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대치동이에요. 거기 가면 학원 숙제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애들을 가르치다가 느낀 건 이런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하고 중학교 가서 이제 영재고 준비하겠죠? 그렇게 하고 딱 고1 때 피크를 찍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훅 떨어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굴려진 친구들이 본인이 겪는 상실감이 엄청 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흥미를 잃고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단상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 음악계에 계시니까 아이돌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똑같이 되게 힘들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정말 한정적이고 맞아요. 저는 입시도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만 한국 사회가 워낙 왜곡돼가지고 아직도 공부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너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몰려서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21년 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문득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반성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공교육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곳은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온 거예요. 공부 머리 있는 아이들도 오는 거고요. 또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도 오는 거고요.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도 오는 거고요. 다 같이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오는 아이 거예요. 중에 점심 먹으러 가는 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있어요. 즐거운 학교 맞아요. 생활. 그 일주일 그 식단 식단표를 형광펜. 다 외우는 애들이 맞아요. 지금 우리 첫째, 둘째까지가 다 외웠습니다. 재능이야. 그럼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해. 제가 21년 담임하면서 시험 성적이 올랐어요. 그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무실에 아이를 불러가지고 폭풍 칭찬해 줬던 것 같아요. 야, 너 잘했다. 너 많이 이렇게 열심히 올랐네. 해서 노력하니까 이렇게 올라왔네. 그런데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은 아이를 제가 불러가지고 칭찬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공교육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공교육의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제가 좀 많이 반성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부 외에도 다른 것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점심시간에 그 골 넣다고 칭찬 못한 거는 식사 후에 해가지고 그러길 바래요.
그러길 바래요. 예. 근데 애들 압박감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속상한 지점이 재수를 한다고 이제 상담을 하러 와요. 가르친 애들이. 그러면 제일 슬플 때가 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지난 19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 벌써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수능이라는 시험 한 번 딱 못 보는 순간 지난 자신의 19년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험 한 번으로 평가받을 애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엄청 속상하긴 해요. 옆에서 지켜보면. 이거 정말 속상한 지점 맞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좀 한국 사회 교육 제도가 어린 애들한테는 실패하는 법을 가르치질 않아요. 저희는 실패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다 보면 되게 좀 놀라는 장면이 애기들이랑 달리기 시합할 때 많이 져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한테 이게 디폴트 기본 값인 거예요. 근데 외국 부모들은 안 그래요. 달리기를 하면 애랑 6살짜리랑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전속력으로 뛰어서 길이길이 이겨요, 애한테. 아, 네. 애를. 저는 이게 처음에 너무 놀라워서 왜? 그랬더니 아니 언제까지나 얘가 1등하고 이길 수는 없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성공하고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렸을 때는 그거 안 가르치다가 그러네. 19살이 돼서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어렸을 때부터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건데 좀 이런 거 내성도 좀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 다른 공감합니다. 별개 진짜 얘기이기도 한데. 진짜 그럴 수도 있다.